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 테이블에 네. 한 잔의 음료가 하나씩 한 잔씩 놓여져 있어요. 있는데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쭉 한번 마셔볼까요?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좋다. 게 먹이고 시작하네요. 예. 이 향. 오. 시큼한데요, 향은? 어우셔. 어우셔. 오, 어우셔. 이게 뭔가요? 근데 향이 있는데 향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조상의 지혜. 신비의 물방울, 식초. 여전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식초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소화 흡수를 돕고 노폐물 배출,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연 발효 식초 전문가 김명성, 한의사 한동하,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원, 방송인 김보화와 함께 깊고 은은한 신맛을 통해 오랜 세월 이어져온 다양한 천연 발효 식초부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초를 활용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식초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천연 발효 식초를 네. 이제 이렇게 희석해서 음료처럼 마셔봤습니다. 아, 익숙하신가요? 맛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네.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 식초물을 한 잔 딱 완샷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오늘따라 눈동자가 크신 것 같아요.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일단 마시기 전에 향이 나잖아요. 네. 이거 식초인데? 맞아요. 맛을 보니까, 향이 있는 식초네? 이게 뭐지? 그렇죠? 뭔지 모르겠는데. 시큼하긴 한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신맛 내면 식초 있잖아요. 그럼 식초는 제가 딱 보면 좀 이렇게 날이 선 신맛. 그렇죠. 그런데 쨍하죠? 우리가 뭐 유기산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 만드는 유산간 이런 건 약간 뭉뚱그려진 신맛인데 아, 약간 오늘 착한 먹어본 신맛? 건 좀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확실히 맞아요. 식초입니다. 이거는. 아, 확실히 전문가 두 식초였다. 분이라 추측도 깊게 들어갑니다. 네. 정답은 잠시 후에 이 식초를 직접 만든 분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요즘 정말 그 천연 발효 식초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저 아는 분은요, 굉장히 건강이 좀 잘 안 좋으시고, 그리고 당뇨가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놀러 갔는데, 방이 천연 시초 방이야. 천연 시초가. 이게 만들면 내정성 들어가는 것도 기쁘고 네. 또 건강 지킬 수 있으니까 기쁘고 기다려서 기쁘고 이 식초라는 건 내가 해냈다는 그 기쁨도 있고 직접 만들면. 근데 사실은 아무도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 건강 챙길 수 있는 식초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 검색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동시에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의견도 받고 또 질문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 최대 위기네요. 왜요? 왜? 아, 식초가 들어가니까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말할 야, 때, 이거 어렵네. 네, 발음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식초 나오나 했더니. 제대로 맛봤네요. 말하기가 힘들다. 보통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네.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천연 발효 식초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전라남도 월출산 자락, 저희 그 처가 고향인데 예. 여기가 그 월출산이 굉장히 또 영험한 산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연구하는 김명성 선생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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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복장부터가 장인의 정신이 좀 느껴지는. 선생님,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희가 지금 맛본 이 식초,
이 정체가 뭔가요? 뭘까요? 어떤 거예요? 예, 방금 드신 식초는 사과로 만든 사과 식초 음료입니다. 맞아. 사과였군요. 사과 맛이 좀 난 있었던 것 사과랑 같아요. 말해. 네. 어쩐지 향이 좀 은은하게 굉장히 네. 맛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사과 식초가 있긴 한데 너무 아름답다. 요즘에 무슨 음료 이름처럼 네. 그 이름이 좀 아, 어렵더라고요. 이게 길어요. 네. 애플 사이더 비네거라고. 애플 사이다. 애플 사이더 비네거. 비네거. 근데 아니, 저희 집에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 좋아해가지고 좀 네. 마시고는 해요. 근데 요걸 이제 줄여서 애삽이라고 얘기를 오. 합니다. 아, 좀 애삽. 또 엄마들 사이에서 좀 유행이에요. 애삽이. 요 사과식초. 네. 이게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네. 피로 회복에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숙취가 심할 때 또 쫙 시원하게 한 잔 마셔도 좋고요. 네, 그래가지고 마트 가면은 요 애삽이 뭐 새로운 것도 보이면 제가 좀 사고 그러거든요. 네.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눈이 더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식초 먹고 쨍해졌어요. 네, 정말 요즘에 천연 발효 식초가 인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사과 발효 식초는 그 발효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예, 이 사과 식초는 예, 담근 지는 한 2년 됐고요. 이제 총 저는 이제 이 사과 식초가 담가진 그 지역, 그러니까 영암 자락에서 자리 잡은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항아리 개수는 한 800여 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과 같은 과일, 식초는 물론 이런 저기 월출산. 예, 이런 약재, 이게 이제 황칠나무거든요. 네. 예, 이렇게 약성이 좋은 이 황칠나무 같은 또 느릅나무, 드릅나무 뭐 이런 약재, 그 다음에 이제 메밀에 꽃이 핀 줄기 잎으로 담은 식초, 뭐 박하식초, 그 다음에 다시마 식초, 이런 약재나 약초, 과일, 이런 걸로 식초를 담그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담그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은 저는 이제 누룩과 이제 고두밥을 활용하는 방법과 다른 원재료의 특징을 살린 저는 원재료만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고두밥도 안 들어가고 이게 네. 누룩도 안 들어가서 식초가 된다는 것이 사실 제가 이거 마셔봤을 때는 그냥 제가 즐기는 그 에사비하고 비슷했거든요. 예, 그 네. 다른 줄 몰랐는데 사실은 선생님 방법이 더 궁금한 게 누룩과 아까 뭐였죠? 고두밥이 안 고두밥마저도 안 쓰신다고 어. 하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바로 뭐 사과 식초 지금 담궈 보는 거죠, 선생님? 예. 준비물부터 좀 소개시켜 예. 주실까요? 네. 예,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이제 예. 사과가 필요한데요. 굳이 이제 식초를 담그려고 할 때는 이 사과가 예쁘고 크고 이런 사과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생기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이제 자연하고 가깝게 자란 것들, 친하게 자란 것들, 사람 이제 손 안 탄 거. 안 타는 거, 사람 손 안 예. 타고 오히려 식초 많을 때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식초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면보, 이런 면보가 필요하고 이 면보가 덮어질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네. 1리터 정도 유리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유리병에 면보를 감싸줄 이런 고무 밴드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일반 노란 고무줄보다는 이렇게 밴드 처리된 그런 고무줄이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왜요? 우선은 선생님? 이거 그냥 세 일반 가지만 고무줄은 필요하면 안 됩니다. 돼요? 네? 일반 고무줄은 안 돼요? 일반 고무줄은 이게 식초가 되는 과정에 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산에 나올 때 일반 순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산에 굉장히 약해서 터집니다. 그런데 사과 갖고 터지면 거기에 이제 원치 않는 날파리들이나 이런 벌레들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팅이 된 고무줄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밴드 처리된 이런 고무줄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작은 팁이지만은 식초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럼 별 말씀을 이제 아, 자, 뭐 이렇게 좀 둘이 붙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만 네. 아주 실력자들은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오. 예, 이제 저는 네. 여기에서 이 사과를 이제 식초를 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필요한 게 바로 저기 아. 언젠가요? 예. 아, 예, 그래요? 그럼 이게 볼까요? 제 속에 있는 게 제 비법이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의 비법? 예, 예. 네. 아, 이 은쟁반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짠. 이거 뭘까요? 단당물? 예, 단당물입니다. 단당물이 단당물? 뭔가 그게 그냥 뭐예요? 물처럼 보이는데 물이 좀 굉장히 뭐 특별한 물인가요? 그러니까 노르스름한데요. 색깔은 물이찬데? 네. 예. 실제로 물은 굉장히 특별한데 굉장히 특별하지 않게 평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단당물 평범하게 만드는 만든 방법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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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네. 특정 있게 용기를 준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용기에 이제 물을 오늘 제가 준비하는 물은 한 2리터를
넣었거든요. 네. 그 이제 양은 물량은 2리터를 넣어서 이게 물을 끓이시면 됩니다. 네. 1차적으로 지금 좀 끓이는데 이 물이 충분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2리터 물에 200g의 백설탕, 여기에서 뭐 색깔을 내려고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백설탕을 부어주면 되는데 이 물이 끓어오를 때 백설탕 200g 정도를 주면 되거든요. 2리터 물에. 그럼 2리터에 200g이면 예, 한 비율로 9대1입니다. 9대 1.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뚜껑을 안 닫는 것입니다. 안 닫는 거. 예, 뚜껑을 닫지 않아야 돼요. 이대로 왜요? 뚜껑을 왜요? 열어놓고, 네. 예, 여기에서 계속 수증기가 날아가는 그 현상이 나오고 수증기가 쫄아들면서 얘가 이제 불을 갖다 중약불로 줄였을 때, 네. 지금 끓고 있어요. 줄였을 때 네. 여기에서 가수분해 현상이 더 빨리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자, 가수분해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식초는 과학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이 네. 이제 미생물의 밥을 만드는 과정인데 네.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밥은 포도당이거든요. 아. 예. 근데 설탕이라는 이 친구는 과당과 포도당이 둘이 붙어 있는 애예요. 네. 화학 구조로.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열로 가수분해를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주는 과정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작은 알갱이로 얘가 쪼아주는 둘이가 거네요.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물을 제가 단당물이라고 붓는데 얘네들을 제가 식초를 발효할 때 주게 되면 이 포도당을 먹기에 네.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래서 식초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 단당물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철에 이제 메주에다가 네. 소금물을 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메주하고 소금물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 메주를 분리했을 때 간장이 되고 간장물 빼는 메주는 거죠. 분리시키고. 예, 액체는 간장이 되고 네. 고형물은 네. 된장이 돼. 네. 그런 원리처럼 발효하고자 하는 그 발효 재료에다가 이 단당물을 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 발효제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다시 그 먹이는 알코올균을 유발시키고 또 알코올균은 초산균을 유발시켜서 최종적으로 식초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단당물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당물. 단당물 이용해서 발효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알코올이 나옵니다. 아, 그럼 술이 되는 거예요? 예, 술이 됩니다. 그리고 술 다음 단계가 술 다음 식초가 단계가 되는 식초가 거예요. 됩니다. 오. 그래서 발효의 맨 꼭지점 보고 식초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발효식품인 건데 식초가 인류와 가장 오래 함께한 그렇죠. 발효식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꽤 다양해. 이게 동양이건 서양이건 뭐 집집마다 다 우리 선생님 비법도 가지고 계신 거든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식초 만드는 거는 발효 중에 가장 어렵다. 네. 맞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 누룩 나오고 뭐 막걸리 그리고 맞아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막걸리 식초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식초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식초. 아.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배울 이제 사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식초. 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우리가 발효를 할 때요. 자연 발효 방식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언젠가 공기 중에서 식초를 만드는 균이 쏙 들어와 가지고 발효가 된다. 일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자연 발효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런 걸 이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네. 배울게.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애사비 말씀하셨잖아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 자, 근데 이게 사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탄산음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과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사과주 식초. 사과 주식. 자, 사과주 식초 맞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과주라는 술이 있어야지만 그걸로 발효가 사과 돼서. 식초를 만들 수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보면은 식초들이 많잖아요. 네. 자, 이거는 그 속에 초산 기준으로 산도가 4% 이상이 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식초라고 하고요. 네. 그거에 4% 미치다. 그러면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식초라고 하지 않고 음료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딱 보셨을 때 신맛이 나는데도 발효 식초 이렇게 있으면 이건 식초고. 식초. 그리고 이게 음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4%가 안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가 또 이제 좋아하는 식초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발사믹. 발사믹 좋아하죠. 이게 이제 뭐냐 포도주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 식초인데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전부터요 술을 일단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식초가 되는데 그렇죠. 술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술 만들다가 꽝 난 거예요. 그렇죠. 실수가 된 거죠. 씌워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니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네. 와인은 와인인데 씌어져 버린 와인. 빈?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러시구나. 잘못된 걸 얘기합니다. 네. 식초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요, 기원전 고대 바빌로니아 거기에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삼국시대 때 식초를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일단 김명선님이 만드는 식초. 이게 일단 쉽게 만드는 식초법이에요. 식초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설탕과 같은 이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한번 내가 처음에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 식초고 요게 이제 고급이 되면 나중에 누룩을 담그셔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식초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이 프로를 잘 보시면 식초에 대해서 조금 몰랐던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유 숨차네. 어유. 아니,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차 박사님이 참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와인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서양을 예로 든 거잖아요. 제가 동양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네. 중국 한비자에 보면 이렇게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구맹주산. 구맹주산? 구맹주산. 개가 식초인 사나우면 것 같아. 술이 쉬어진다. 송나라 때 그 지역에 술을 막걸리를 굉장히 잘 담그는 집안이 있었는데 막걸리가 안 팔리는 거야. 왜? 개가 너무 사나워서 막걸리를 사러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술이 어떻게 됐겠어요? 식초가 되는 거죠. 더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조금 그렇죠. 먹구나.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일부러 식초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식초를 경험했죠. 네. 저희 조상들도 식초를 집집마다 막걸리를 많이 가양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식초를 만들던 초두루미가 부엌마다 있습니다. 부엌마다. 지금도 아주 저 시골 가면요. 예. 큰 병에다가 막걸리 넣어놓고 위에다가 솔잎으로 채워서 네. 식초를 만드는 곳들이 숨구멍이구나, 있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식초는 밥맛에 맛을 더하고 음식의 보관 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면서 과거에는 또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응급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식초의 신맛은 간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했는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살균 작용이나 해독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에 좋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식초는 몸에 생긴 단단한 적취를 풀어주고 고기, 생선, 야채 독을 다스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보다 식초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피로 물질인 젖산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또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도 예방합니다. 한간에 식초를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는 말이 맞아, 있어요. 그 말을 서커스 하는 어린아이들이 식초를 많이 먹는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하지만 그런 얘기 했어. 적당량의 식초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을 예방까지 시켜주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뭐 식초의 역사를 짧게나마 들은 듯한 너무 강의를 재밌었어요. 들은 듯한 예. 느낌이 듭니다. 그 와중에 네.